내일 대규모 촛불 집회에 야 3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기로 해서 최순실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에 트럼프 쇼크까지 겹쳐 복잡한 전국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자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더 크게 예상되는 촛불 집회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번 집회에서 세 번째인데 야 3당이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합니다. 물론 이 민주당과 또 야당 내에서도 이견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내일 촛불 집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일단 내일 아마 그 집회가 야당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과 또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서로 지금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예. 차이가 있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청와대를 좀 압박하는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쪽 문재인 밖에 있는 원외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그 스탠스가 굉장히 그 좀 모호한 입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의 완전한 이선 후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한 이선 후퇴라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뭐 구별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뭐 퇴진하라는 건지 하야하라는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 우상호 원내대표하고도 말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다르죠. 내부에서. 이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당론을 지금 못 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은 거국 내각 총리를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던졌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다가 그거를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부 이후에 풀앤조차를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지금 촛불 집회 시위 집회 이후에 어떤 전국 상황들을 계속 이것을 정복시키면서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아마 전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민주당과 반대로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미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네. 장외투쟁으로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일단은 그 하야 퇴진 운동까지도 이선수태였는데 이제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하면은 지금 그 야권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이제 주도권 싸움 잡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안철수 전 의원이 굉장히 지금 강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까지도 지금 비공개로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갖고 오히려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공조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박원순 대표하고 공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럼 박원순 대표하고 공조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아픈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차기 대선 때 박원순 시장이 경선에 떼어줘야지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보조자 입장에서 네. 굉장히 그 흥행이 되는데 만약에 박원순 지금 시장이 안철수 대표가 손을 잡아버리면은 굉장히 그 흥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흥행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자칫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대선 가도에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일 일단 이 지금 대규모 촛불 시 이것은 전국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촛불 이후에 전국까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네. 지금 총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회에서 얼른 총리 추천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은 좀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국회 총리 추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이 될까요? 이게요, 정말로 진짜 우리 지금 이 전국이 참 진짜 이게 정말로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그 야당이 지금 그 긴급 현안 질의를 해서 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물러나는 지금 황교안 총리한테 무슨 답을 얻겠다고 현안 질의를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쪽에서는 지금 김경준 지금 총리 지명자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지금 사퇴를 안 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죠. 지금은 총리가 누구인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애매하죠 지금. 그렇죠? 예, 또 굉장히. 하나는 뭐냐면은 예. 거국 내각 총리 지명자는 그럼 누구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촛불 시인이 최순실 사건 여기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지금 내각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 들어가면 누구한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황교안 지금 현재 지금 총리라 하지만 총리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일 모레 그만둔 사람한테 누가 보고를 제대로 하겠나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전국의 한 축을 지금 책임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예. 빨리 지금 거국 내각 총리를 빨리 내세우든가 아니면은 거부했으면은 거부한 그 이후에 빨리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선책이라도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끌고 가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어떤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규탄을 하는 입장에서 야당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정권의 어떤 그 정략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건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이에서 또 민심 이반이 생길 것 같다는 당연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자칫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어떤 네. 현상이 생기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틀림없이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이 불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이제 식물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5%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밖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지지율이 그쪽으로 쏠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이나 사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당 지지율이 급등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그때 보면 급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그럼 그 지금 표가 어디로 가냐 이거죠. 소위 말해 중도 우파 표가 어디 가냐 이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중간 지대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기대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다는 얘기인 거죠. 여야 예. 관계없이 지금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잠시 여론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자칫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이거 전국 주도권에만 매달리고 매몰되면은 자칫하면은 국민들로부터 과연 이 역풍 철못이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야당도 지금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탄핵으로도 지금 갈 수 없는 거예요. 탄핵은 이미 벌써 탄핵 역풍이 불다는 이미 야당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이란 뻔히 보입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장애투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여론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갈지 모른다는 거죠. 당론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주말 집회하고 나서 갈팡질팡하는 게 좀 수그러질까요? 뭔가 당론이 좀 보일까요? 이 부분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제 불을 꺼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야당도 무한정 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야당도 당내에서 이 지금 대여 투쟁이라든가 그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국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할 겁니다. 예.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지금 거국 내각 총리를 지명을 해야 됩니다. 거국 내각 총리를 지명을 하려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람을 내놓지 않으면은 바로 이거는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심하고 있는 거죠. 마땅한 인물이 있을까 싶어서. 고심이 아니죠. 지금 예. 이해 덕실을 좀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온 대로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두 분 같은 경우에 뭐 야당에서 뭐 일단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뭐 좁혀졌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면 이제 손학규 지금 전 고문 같은 경우 추천했을 경우는 이 지금 대선 주자단 말입니다. 대선 주자가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야당 내의 대선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워낙 이분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대위를 두 번을 여당과 야당 하면서 다 비대위를 장악해갖고 그 뜻은 친노까지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노까지 장악하는 이런 분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문재인 대표한테 어떤 덕실이냐 이런 걸 따진단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를 예. 나라를 바로 빨리 세우고 이거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지금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면은 사람이 딱 좁혀집니다. 이게 지금 거국 내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상 시국 상황에 비상 거국 내각이에요. 앞에 빠진 게 지금 비상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무슨 뭐 수습하고 통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을 된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가 모든 지금 지도자를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일본, 러시아 다 지금 강력한 지도자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상황들을 수습하고 바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습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야당도 내놓을 카드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사장님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은 국가 위기를 좀 타개할 그렇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도 하고 빤세만 있다는 하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생각이 드네요. 예. 자기 대선 구도하고 맞물려가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지금 뭐 최순실 사건에서 대통령 압박을 하는데 사실 네. 지금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느냐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은 비대위 전 상황으로 지금 돌아갔어요. 예. 과거에 지금 4.13 총선 전에 지금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종인 대표라는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 돼서 최순실 사건이 지금 이걸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또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묘책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밖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뭐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 대통령은 뭐 트럼프 당선자에게 전화도 하고 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고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은 최순실 사건. 내일 대규모 촛불 집회에 야 3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기로 해서 최순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에 트럼프 쇼크까지 겹쳐 복잡한 정국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자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더 크게 예상되는 촛불 집회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번 집회에서 세 번째인데 야 3당이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합니다. 물론 이 민주당과 또 야당 내에서도 이견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내일 촛불 집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일단 내일 아마 그 집회가 야당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과 또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서로 지금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예. 차이가 있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청와대를 지금 압박하는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쪽 문재인 밖에 있는 원외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그 스탠스가 굉장히 그 좀 모호한 입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의 완전한 이선 후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한 이선 후퇴라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뭐 구별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뭐 퇴진하라는 건지 하야하라는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런 우상호 이유가 원내대표하고도 말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요. 내부에서. 예. 이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당론을 지금 못 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은 거국 내각 총리를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던졌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다가. 그거를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부 이후에 풀어낸조차를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지금 촛불 집회, 시위 집회 이후에 어떤 전국 상황들을 계속 이것을 정복시키면서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아마 전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민주당과 반대로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미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네. 장애투쟁으로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일단은 그 하야 퇴진 운동까지도 이선수태였는데 이제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하면은 지금 그 야권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이제 주도권 싸움 잡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안철수 전 의원이 굉장히 지금 강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까지도 지금 비공개로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갖고 오히려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공조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박원순 대표하고 공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럼 박원순 대표하고 공조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아픈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차기 대선 때 박원순 시장이 경선에 떼어줘야지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보조자 입장에서 네. 굉장히 그 흥행이 되는데 만약에 박원순 지금 시장이 안철수 대표하고 손을 잡아버리면은 굉장히 그 흥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흥행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자칫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대선 가도에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일 일단 이 지금 촛불시, 대규모 촛불시 이것은 전국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촛불 이후에 전국까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네. 지금 총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회에서 얼른 총리 추천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은 좀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국회 총리 추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이 될까요? 이게요, 정말로 진짜 우리 지금 이 전국이 참 진짜 이게 정말로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그 야당이 지금 그 긴급 현안 질의를 해서 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물러나는 지금 황교안 총리한테 무슨 답을 얻겠다고 현안 질의를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쪽에서는 지금 김경준 지금 총리 지명자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지금 사퇴를 안 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죠. 지금은 총리가 누구인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죠. 애매하죠 지금. 예, 또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은 예. 거국 내각 총리 지명자는 그럼 누구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촛불 시인이 최순실 사건 여기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지금 내각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 들어가면 누구한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황교안 지금 현재 지금 총리라 하지만은 총리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내일 모레 그만둔 사람한테 누가 보고를 제대로 하겠나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전국의 한 축을 지금 책임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예. 빨리 지금 거국 내각 총리를 빨리 내세우든가 아니면은 거부했으면은 거부한 그 이후에 빨리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선책이라도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끌고 가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어떤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규탄을 하는 입장에서 야당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정권의 어떤 그 정략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건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이에서 또 민심 위반이 생길 것 같다는 당연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촛불 시와 관련해서 자칫 아전 인식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네. 현상이 생기냐면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틀림없이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이 불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5%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이제 식물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5%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밖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지지율이 그쪽으로 쏠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이나 사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당 지지율이 급등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그때 보면 급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그럼 그 지금 표가 어디로 가냐 이거죠. 소위 말해 중도 우파 표가 어디 가냐 이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중간 지대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기대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다는 얘기인 거죠. 여야 예. 관계없이 지금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잠시 여론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자칫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이거 전국 주도권에만 매달리고 매몰되면은 자칫하면은 국민들로부터 과연 이 역풍 철못이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야당도 지금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탄핵으로도 지금 갈 수 없는 거예요. 탄핵은 이미 벌써 탄핵 역풍이 불다는 걸 이미 야당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이는 뻔히 보입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장애투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여론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갈지 모른다는 거죠. 당론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주말 집회하고 나서 갈팡질팡하는 게 좀 수그러질까요? 뭔가 당론이 좀 모일까요? 이 부분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제 불을 꺼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야당도 무한정 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야당도 당내에서
이 지금 대여 투쟁이라든가 그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국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할 겁니다. 예.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지금 거국 내각 총리를 지명을 해야 됩니다. 거국 내각 총리를 지명을 하려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람을 내놓지 않으면은 바로 이거는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심하고 있는 거죠. 마땅한 인물이 있을까 싶어서. 고심이 아니죠. 지금 예. 이해 득실을 좀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온 대로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도 대표 같은 예. 경우 두 분 같은 경우에 뭐 야당에서 뭐 일단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인물로 뭐 좁혀졌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면 이제 손학규 지금 전 고문 같은 경우 추천했을 경우는 이 지금 대선 주자단 말입니다. 대선 주자가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야당 내의 대선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워낙 이분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대위를 두 번을 여당과 야당 하면서 다 비대위를 장악해갖고 그 뜻은 친노까지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노까지 장악한 이런 분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문재인 대표한테 어떤 득실이냐 이런 걸 따진단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를 예. 나라를 바로 빨리 세우고 이거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지금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면은 사람이 딱 좁혀집니다. 이게 지금 거국 내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상 시국 상황에 비상 거국 내각이에요. 앞에 빠진 게 지금 비상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무슨 뭐 수습하고 통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을 된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가 모든 지금 지도자를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일본, 러시아 다 지금 강력한 지도자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상황들을 수습하고 바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습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야당도 내놓을 카드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사장님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은 국가 위기를 좀 타개할 그렇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도 하고 빤세만 있다는 하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기 대선 구도하고 맞물려가고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지금 뭐 최순실 사건에서 대통령 압박을 하는데 사실 네. 지금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느냐?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은 비대위 전 상황으로 지금 돌아갔어요. 예. 과거에 지금 4.13 총선 전에 지금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종인 대표라는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 돼서 최순실 사건이 지금 이걸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또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묘책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밖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뭐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 대통령은 뭐 트럼프 당선자에게 전화도 하고 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고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은 최순실 사건이고 그거는 검찰 수사에 맡기는 거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은 어떤 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교 안보 이런 문제는 손을 안 놓고 계속 지금 챙겨야 되고 또 당연히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거치 표명도 안 하는 상태에서 직거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그 불안감을 국민들이 어떻게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외치는 그러니까 유지해 가겠다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외치는 예. 뭐 어쨌든 손을 안 놓겠다는 뜻으로 네. 봐야 되고요. 또 그게 또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거국 내각 총리를 야당으로 공을 던지고 또 야당이 또 거부를 했지만은 예. 그걸 또 막연하게 끝까지 거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거국 내각 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정상적인 업무는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 네. 또 해야 된다. 그것이 알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당선되면서 일단은 뭐 이 가장 두려운 것이 이 불확실성,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내의 불안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아까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경제부총리만이라도
인사청문회 하자.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 측에 요청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놓고 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포인트 인사청문회 좀 필요해 보인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회가 자기 역할을 방치하고 어떤 장애를 나간다. 이게 네.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되지 않거든요. 다만 지금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부총리가 일단 지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청문회라도 일단 열어야 됩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뭐 예를 청문회 보고서를 납북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의견을 하면 되는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까? 아무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각 관료도 중에 아무든 책임 없는 사람들 불러놓고 그거를 지금 현안 질문한다고 말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이 청문회만큼은 일단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당도 좀 그런 게 이제 비판이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오늘 아까 긴급 현안 질의 뭐 반쪽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도 어떻게 보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오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한심하죠. 왜냐하면은 야당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은 여당도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긴급 현안 질의라는 건 꼭 최순실 사건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국정이 공백 상태나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교 안보 뭐 이런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지금 강요도를 불러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점검되느냐.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강요도는 사실 자기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경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네. 그럼 외교적으로는 트럼프가 됐으니까 앞으로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사드 문제라다 이런 군사적 측면 이런 것들은 또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이런 긴급한 현안 질의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싶어서 뭔가 마치 눈치를 지금, 보는 듯한 눈치를 느낌. 보는다. 예. 왜 눈치를 봅니까? 왜 눈치를 봐요? 그것도 긴급 현안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네. 가장 챙겨야 할 게 바로 그게 여당의 역할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주변에 3인방만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여당도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여당 집안 싸움도 만만치 않죠. 네. 이정현 그렇죠. 대표 사퇴를 놓고서 또 친박 비박 아주 치열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보는 사람마다 참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박계가 다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예. 트럼프하고 우리나라 지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친박 비박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정신을 차려서 사실 지역구원들, 국회의원들을 전적으로 좀 지역을 내려보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만약에 여당이 지금 이게 지도부가 돌아간다면 지금 빨리 어쨌든 촛불 집회 전이라도 아니면 이후라도 빨리 지역구의 모든 의원들을 내려보내서 정말로 이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이 이 국민들의 여론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민심이 네. 이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내려가서 파악하고 올라와서 그것을 중지를 모아서 그리고 네. 나서 의총원에서 거기에 따르는 그 여론을 수집해서 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민심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참고를 해달라는가 네. 이렇게 하지 막연히 지금 비박 친박 싸움에서 누가 지금 당권을 쥐고 있을 거냐 이런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한테 뭐 당에서 비박이든 어디서 대통령이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책임져야 되는지 그것을 사실 네. 팩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팩트를 국민 여론 이런 그 여론조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다 있으니까 지역구 다 내려가라 이거죠. 내려가서 거기서 여론을 다 보면 사실 그 지역구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론 향방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건지 네. 지금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중도 보수 우파들이 어떤 지금 스탠스를 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지역에서 파악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갖고 또 새로운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이제 비박 친박 간에 싸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도부 사퇴와 관련된 것은 지도부 사퇴는 일단 이정현 대표가 어떤 그 자기가 뭐 책임을 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상황을 국면을 전환하고 또 국면을 타개해서 본인이 희생할 상황이다 하면은 본인이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그 뭐 트럼프가 되었다 해서 뭐 다시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마치 친박이 또 이제 뭐 경제 안보 위기를 거론하면서 살아난다 예.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아까 뭐 네. 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런 것 좀 보면서 민심을 좀 읽는 그런 그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저희가 첫 번째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일단 그 세월호 사고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했다는 어떤 근거 없는 유언 비어까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해명까지 했는데요. 이거를 놓고 정말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온라인에 지금 뜨거운 좀 이제 7시간 사건은 사실 뭐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금 의혹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혹들이 이제 더 증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뭐 차움 거기 담당 그 당시에 이제 뭐 의사도 뭐 보니까 한겨레하고 뭐 인터뷰하는 내용을 네네. 좀 잠깐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 부속실에 의료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통령 전담 그렇죠. 의료진들도 있고 다 전담의가 있죠.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통령한테 국가원수한테 누가 마음대로 그 주사를 투입합니까? 그걸 사전에 다 거기서 검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뭐 주사를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되었는데 지금 뭐 이제 자꾸 이제 뭐 어디서 그게 진원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7시간 동안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그 영양주사제를 맞는데 과연 영양주사제가 7시간 동안 깨울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거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의사 봅니다. 얘기도 그렇고요. 이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측에서. 예. 이런저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곧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언론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제 뭐 문고리 300만에다 뭐 저 우병우 소장이 이런 네네. 사람들이 다 지금 대통령 쪽에다 네. 화살을 좀 돌린다고 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 그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고 사실 대통령이 먼저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수사를 내가 받겠다 뜻하게 이런 제안이라도 결단이 한번 필요하다는 결단이 얘기인 좀 거죠? 필요하다.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검찰을 수사를 좀 편안하게 예. 해주면서 대통령도 떳떳하게 수사를 받겠다. 그 제3의 장소에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걸 하면 되는데 막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뭐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검찰이 지금 밖에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하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의혹들이 지금 더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네. 지금 네.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자꾸 검찰이 보면 지금 허둥대는 느낌을 받아요. 눈치 보기식 수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당한 이제 수사의 어떤 그 지금 중간 수사를 발표할 점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 지금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이 촛불 시위 전이라도 아니면 뭐 끝나고 적시라도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들을 중간 수사 발표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수사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지금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의혹을 쫓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네. 검찰이 좀 가능하면 빨리 지금 그동안 수사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빨리 검찰 수사 중간 발표를 빨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덜 좀 의혹이 좀 궁금증을 좀 해소하지 않겠나 그런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예. 검찰이든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예. 정말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좀 해소하는데 그렇습니다.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네네. 가져보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